아이들과 찢고 볶는 세월도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어느 날 부부만 남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결말에 대해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은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가족 간의 갈등과 거기 따르는 우라치미는 일들에 푹 빠져 있을 때 단둘이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조금은 슬프지만 조용한 나를 그리워한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고 볶는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다 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좌충우돌하는 갈등의 시간을 참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막상 단둘이 남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둘이 뭘 해? 하고 물으면 그냥 걔 닭 보듯 하지 뭐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숨을 푹 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함께 늙는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식구들에게 쌓여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보낸 후 덜커덕 둘이 남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각자 자기 방에서 TV나 보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구들에게 쌓여 부부는 늙어가는 모양입니다. 거기 휩싸여 거기 기대어 부부라는 이름을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있다는 시간을 소화할 수 없어 남자는 잠자고 여자는 전화를 걸고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은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는 버릇이 젊은 날부터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미지근한 사랑을 하고 각자 돌아눕는 그런 관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는 세월 속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지속적으로 둘만의 대화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10분만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가 떨어져 먹을 거나 찾는 남편들. 두어 마디 하다가 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다 싸움으로 번져 들볶이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다가는 중치가 막혀 죽어. 차라리 저 고양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야기가 지속될 수 없을까요? 잠시 동안 가족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놓고 가야 하는데 집안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데서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당신이나 잘해. 그런 꼬락서니로 뭘 잘해? 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없으면 부부간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나간 일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다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부부도 하나의 사업 관계입니다. 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 파트너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쓸모가 있는 관계입니다. 혼자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편한 사업 파트너입니까? 같이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함께 차도 끓이고 책도 읽고 토론하며 둘이 함께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서로 지압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외국어도 배우고 귀찮다고 재미없다고 하면 재미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교육은 죽음까지 갑니다.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동행하며 사는 모습은 귀감이 됩니다. 새로운 부부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그보다 큰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자, 응? 그런 다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잘 맞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할 일이 없으면 봄에는 쑥이라도 뜯고 가을에는 도토리라도 주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 따위는 행복한 노년에게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 학교를 다니는 마음으로 두 사람만의 노후를 살아간다면 재미있는 일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럼 재미없지. 사는 것이 뭐 그리 재밌겠니?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는 것을. 재미, 그것은 우리들 생애 목걸이일까요? 아니면 팔찌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재미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비상금 같은 것일까요? 사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보석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은 지겨운 것이며 신물 나는 것이며 진절이 나는 것이라고 말해야죠. 넌더리가 나는 것이 사는 일 아닌가요? 재미 왕창 없는 것, 그게 사는 일 아닌가요? 재미라니? 어떤 싱거운 사람이 사는 게 재밌다고 말할까요? 어느 날 문득 사는 일을 졸업하고 싶지 않은가요? 아니, 어느 시간에 별안간 사는 일을 자루에 넣어 바다에 쳐놓고 싶지 않은가요? 사는 일, 말하자면 왼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절반은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모르죠.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태어날지도 모르겠군요.
자, 재미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재미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 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과연 사는 것은 재미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재미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미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재미를 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것인지, 그 재미는 어떻게 키우고 살려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차피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부터 재미는 사라집니다. 재미는 없다는 사람에게는 붙지 않는 아주 민감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사는 일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왜 자신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 원인 규명을 해야 합니다. 재미없는데? 원인 규명은 왜 해? 하고 말하는 여성도 반드시 이것만은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랑하고 시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풀 한 포기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재미입니다. 스스로 하는 일을 모두 제쳐두고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붕시렁거리면 그만큼 재미가 없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너무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서 1억 년을 살아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미는 스스로 누리는 것이며 만드는 것이며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물섬입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찾는 만큼의 재미를 가집니다. 우선 자기 현실에서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을 때,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남자가 있을 때, 남자가 있긴 하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고 형편없이 거지같이 굴 때, 자신의 사회적 욕망이 비참하게 주저앉는 경우에도 그것을 재미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을 향유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것에는 반드시 그러한 속속이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재미입니다. 밋밋한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높은 암벽을 걸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재미입니다. 정상에 못 가도 재미는 있는 일입니다. 오르는 과정이, 그 의지가, 그 실천이 바로 재미이기 때문입니다. 큰 과일이 더 맛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 익은 텅 빈 수박보다 탱자만한 귤이 더 맛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드십시오. 명품은 처음부터 비싸거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고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을 최고로 만들려는 노력이 명품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의지, 정신.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의지와 정신으로 종이 하나를 접는 창의성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재미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세상이 재미없다고 결론 내리고 징징 짠다면 재미는커녕 보기도 흉하게 됩니다. 새 이름 하나를 외워 보십시오. 풀꽃 하나의 이름을 외워 그 풀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사는 즐거움이요 재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배우십시오. 그것은 재미의 첫 출발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배울 것이 많아 시간이 모자릅니다. 100년 시간도 모자랍니다. 책 하나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세상에는 읽을 책이 너무 많아 100년도 모자랍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눈부신 저 자연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 나무들의 녹음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겨운 상처와 고통은 없었을 것을.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건 해서 뭐해? 그렇게 심드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까짓 것 하고 얕보던 것이 결국 소중한 우리들 삶의 양념들입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지금 막 3초 정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만 넘어가면 5분 안에 냉동실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는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지겨운 일만 벌어지는 이 아침을 저주하기 전에 적어도 극단적이지만 막 이 세상을 눈 감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디든 그곳이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추 같은 생의 맛.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사는 재미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재미없다면 내가 하지 않았던, 몰랐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산도 가보고, 길을 따라 걸어도 보고, 교회도, 성당도, 절에도 가보고, 왜 사람들이 신을 찾는지도 생각해 보고,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보고 식물도 길러보고 일기도 써보고 자서전도 써보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삶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서예도 해보고 세상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배우고 싶은 초보적 마음입니다.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신문을 보고 관심 있는 것을 오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웠던 재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재미는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나 부모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통령에게 좋은 세상이 되게 하는 건의문을 써도 좋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재미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오늘 작품은 동화출판사에서 출간한 신달자 작가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작품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